네, 안녕하십니까, 친구들. 오늘 25차시고요. 갑오을미개혁에 대해서 여러분들 배움 책 32페이지, 33페이지에 걸쳐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동학농민운동 이 성격과 한계를 말씀을 안 드려서 요거만 어차피 요 밑에 있는 갑오개혁 들어가기 전에 잠깐 언급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동학농민운동은 역사상 최대 규모의, 이거 농민들이 참여를 한 지금까지 농민 반란들은 많았죠. 뭐 고려시대에는 뭐 망이 망소에 난 뭐 이런 것도 있고 농민 반란은 많았는데 그게 이제 역대 최대 규모의 농민들이 참여했다. 예, 요런 어떤 의미가 있고요. 동학교도들이 패전개혁안 요구를 했잖아요. 근데 상당히 이게 이제 뭐냐면 되게 봉건적인 폐습, 악습, 이런 것들을 이제 없애달라고 요구한 건데 이게 갑오개혁의 상당수가 실제로 반영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근대적 국가로, 그러니까 굉장히 사회적으로 평등한 나라로 되는데 큰 영향을 미쳤다는 거고요. 반면에 한계점은 근대사회 건설을 위한 어떤 방안이 제시되지 못했다. 왜냐면 이제 동학농민 운동 자체가 지식인들이 한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농민들이 당시에 농민으로서 어떤 정부에 대한 불만, 그리고 외세가 우리나라 쳐들어오는 걸 어떻게 이제 막을 건지에 대해서는 집중을 했는데, 근대적인 어떤 내용의 어떤 그런 개혁 내용, 근대 사회로 나아가는 개혁 내용까지는 지식인이 아니었기 때문에 어떤 방안을 제시하기 어려웠다는 점, 그런 게 있습니다. 자, 갑오개혁은 1차, 2차, 그 다음에 3차 을미개혁으로 다시 말씀드리면, 갑오개혁이 1차 갑오개혁, 2차 갑오개혁이 있고요. 그 다음에 3차 개혁이 을미개혁입니다. 그래서 그 개혁별 내용이 어떤 건지 여러분들 좀 알아두셔야겠습니다. 자, 먼저 1차 갑오개혁의 배경은 전 시간에 배웠던 동학농민운동하고 연계가 되죠. 자, 동학농민군이 개혁을 요구해서 패전개혁안, 그리고 실질적으로 어떤 이런 우리나라에 오래 쌓여온 이런 나쁜 것들을 개혁할 필요가 있었다라고 정부도 느끼고 있었고, 거기다가 일본이, 그렇죠? 바로 전 시간에 배운 거지만, 경복궁을 점령하면서 갑오개혁을 강요하게 돼요. 야, 니네 교정청 이딴 거 없애. 그리고, 야, 니 시킨 대로 갑오개혁 해. 이렇게 됐다는 거죠. 자, 1차 갑오개혁은 그래서 1894년에 이때가 갑오년입니다. 바로 동학농민운동이 일어났던 그 같은 해에 이제 일어나게 되는데, 자, 배경 보시면 첫 번째 일본이 경복궁 점령하고 김홍집 내각이 성립된 것. 이게 이제 기본 베이스에 깔려 있습니다. 그러면서 중요한 거, 군국 기무처라고 하는 걸 설치합니다. 마치 1차 갑오개혁의 시그니처 같은 그런 기구예요. 군국 기무처. 교정청을 폐지한 다음에 군국 기무처를 설치합니다. 여기도 보시면, 그렇죠? 우리가 자발적으로 회정개혁안을 개혁을 하기 위해서 자체적인 교정청이란 기구를 설치했는데, 그런데 일본이 이걸 폐지시키고 바로 군국기무처를 설치했다. 군국기무처가 설치됐다는 얘기는 1차 갑오개혁이 시작됐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때 청일전쟁이 시작됨으로써 일본이 이 1차 갑오개혁에 간섭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조선에 필요한 개혁이 실제로 조선의 개혁파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자, 결과로 보면 이제 갑신정변의 어떤 14개조 개혁정강, 그리고 동학농민군들이 요구했던 이런 것들이 굉장히 필요한 내용들이 반영된 근대적 개혁이었다. 다시 말씀드리면 시작은 일본의 요구에 의해서 시작이 되었어. 이거는 이제 아름답다고 볼 수 없지만 실질적인 개혁 내용은 우리에게 꼭 필요한 내용이었다는 겁니다. 자, 1차 개혁의 내용 첫 번째, 1차, 2차, 그리고 3차 을미개혁의 내용 딱 구분해서 여러분들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개국 기년을 사용하게 되는데요. 자, 우리가 이제 청나라의 언어를 쓰지 않고 우리나라가 개국한 지, 그러니까 이제 1392년에 이제 개국이 됐잖아요. 이성계에 의해서. 그래서 조선이 개국된 지 503년이 됐다라는 이거를 썼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 과거제 폐지합니다. 그래서 신분제에 근거한 관리 선발 방법인 과거제를 없앴다. 이때 없어져요. 고려 광종 때 시작이 됐다가, 자, 경제적으로는 국가 재정을 다 일원화했다. 세금 여기저기서 걷지 않고 한 군데서 바로 지 아문에서 일원화해서 취급하게 됩니다.
갑신정변 때도 국가재정을 이뤄냈는데 이때는 포조에 일어나 있죠. 예, 포조에 요건 좀 차이를 알아두시고 조세를 금납화했다는 것은 바로 돈으로 납부하게끔 바꿨다는 겁니다. 금으로 납부하는 게 아니에요. 돈으로 납부하게끔 바꿨다는 겁니다. 자, 사회면의 개혁이 제일 중요하죠. 신분제 없어집니다. 바로 우리나라의 신분제는 갑오개혁 때 없어지게 되었다. 자, 공사 노비제도 폐지되고요. 인신매매도 금지되고요. 조혼, 일찍 결혼하는 이런 악습도 금지되고요. 과부, 이거 봐, 동학국민군들이 주장했던 거 아닙니까? 과부도 재혼할 수 있게 바뀌고요. 고문과 연좌제도 폐지됩니다. 이 내용은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드릴게요. 자, 2차 보게요. 바로 청일전쟁에서 승기를 잡은 일본이 좀 더 본격적으로 조선에 대해서 내정 간섭을 강화하면서 이제 2차 가부 개혁이 시작됐습니다. 그렇게 보니까 일본에 망명했던 바로 급진계합파 출신 갑신정변 때 일본에 망명했던 이 박영효가 귀국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얘한테 야 네가 한번 해봐 라고 일본이 기회를 준 거죠. 자, 이때 개혁적 강령 홍범 14조를 반포합니다. 홍범 14조는 여러분들 교과서 120페이지에 보면 있는데요. 120페이지가 어디 있을까요? 예, 홍범 14조 여기 있습니다. 그렇게 왕실사무, 국정사무를 나눈다, 요런 내용들이 좀 있는데, 눈에 띌 만한 내용이 없어서 여기 삽입하지는 않았는데, 홍범 14조는 마치 1차 가보개혁의 군국기무처처럼 2차 가보개혁의 시그니처라고 볼 수 있어요. 자, 군국기무처를 폐지하면서 홍범 14조를 반포하였다. 자, 그 내용, 개혁 내용을 보면 청나라에 대한 조공, 책봉 관계 청산한다. 왜냐면 지금 일본의 강력한 입김 아래에 개혁을 했잖아요. 이제부터 니네 조선은 청나라하고 이제 손 끊어 뭐 이런 얘기죠. 의정부를 내각으로 근대적으로 개편하고요. 지방의 팔도가 23부로 개편이 됩니다. 자, 사회적인 면에서 교육 입국 조서가 반포돼요. 교육에 입각한 나라를 세우겠다. 예, 그래서 우리나라에 이제 한성 사범학교, 사범학교는 이제 교사를 양성하는 학교고요. 한성은 당시에 이제 수도가 바로 한성이죠. 그래서 근대적 교육 제도를 마련하기 위해서 근대적 학교가 세워졌다 보시면 되겠고요. 자, 사법권이 독립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몽테스키우의 삼권 분립론에 입각해서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가 분리되어 있는데 바로 이 사법부를 담당하는 바로 재판소가 이때 처음 설치됐다는 거 2차 가보개혁 내용으로 잘 기억하시고요. 자, 이제 을미개혁입니다. 을미개혁은 이제 을미년에 을미사변을 계기로 이제 일어나게 되는데 그 이제 앞뒤 어떤 사건들 관계를 좀 잘 이해하셔야 돼요. 자, 먼저 청일전쟁에서 일본이 이기고 체결된 조약, 전 시간에 얘기했었습니다. 시모노세키 조약이죠. 이 시모노세키 조약에서 일본이 랴오동 반도를 차지하게 되니까 랴오동 반도, 아이고 여긴 없네요. 요동반도를 차지하니까 아이고야 이거 안 돼 해가지고 러시아가 친구들 둘을 데리고 온 겁니다. 프랑스, 독일 데리고 삼국 간섭을 하게 되면서 일본은 좀 약화됐죠. 예, 바로 야오동반도는 다시 청나라 돌려줬고 이렇게 되면서 이제 고종과 명성황후가 야 이거 일본이 우리나라 막 괴롭혔는데 야 러시아 뒤에 숨어야겠다. 그래서 친러 정책을 추진하게 돼요. 자 이렇게 되니까 일본은 영향력을 러시아한테 뺏기게 되었고 바로 이 영향력을 어떻게 하면 만회할까 고민하다가 을미사변 바로 명성황후 민씨를 시해하게 되고요. 그 뒤에 이제 영향력을 다시 찾아와서 을미개혁을 시행을 했다는 겁니다. 을미사변 다음이 을미개혁이에요. 순서대로 보면 자, 이 건양이라고 하는 연호를 사용합니다. 세울 건자에 태양할 때 양자입니다. 그래서 태양력을 사용한다. 을미개혁하면은 건양이라고 하는 연호와 태양력 사용, 양양 잘 기억하시기 바라겠고요. 중요한 건 이거죠. 단발령이 실시됩니다. 단발령은 머리를 삭발하는 게 아니고 남자들이 이렇게 선비들이 상투 튼 머리를 단발로 잘라라. 선생님 머리가 이게 단발인 거예요. 그래서 약간 서양식 머리로 바꾸라는 건데, 이제 보수적인 위정척사 세력, 바로 이 양반 세력이 강력하게 반발을 하게 됩니다. 단발령, 부모님이 주신 몸을 훼손하라고 그럴 수 없어.
예. 그러면서 이제 을미의병이 일어나게 되죠. 예. 그래서 을미사변, 을미개혁, 을미의병 순서가 이렇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편사무가 갑신정변 때 중단이 됐었죠. 그런데 이것이 다시 재개되었습니다. 그래서 우편사무 시작이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처음 이게 시작됐나 오해하실 수가 있어서 이렇게 예,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결국은 을미의병이 일어나게 되고 고종이 자기 부인이 죽었잖아요. 네, 그래서 아관 파천, 러시아 공사관으로 이제 고종이 일본이 너무 무서운데 몸을 숨길 만한 나라는 당시 상황에서는 러시아밖에 없죠. 그래서 러시아 공사관으로 파천은 임금이 몸을 피하다는 뜻입니다. 예, 그러면서 개혁이 중단됐다. 자, 평가를 하자면 개화파의 갑오 을미 개혁은 우리나라에 꼭 필요한 내용이 개혁이 됐어요. 그래서 개화파의 어떤 요구사항, 동학 농민군의 요구사항이 반영됐다는 것이고요. 우리나라 차별적 신분제가 폐지됐다는 거, 그리고 근대적으로 내각 중심 정치를 실시해서 어떤 근대적인 어떤 정치적 변화로의 움직임이 있었다는 거. 한계점은 일본의 강요에 의해서 시작됐다는 거. 물론 아까 선생님 말씀드렸지만 이런 청일 전쟁으로 인해서 개화파 관료들이 자주적으로 추진된 내용은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민중의 요구를 반영을 한 게 아니고 위에서부터 그냥 막 한 거죠. 그래서 사실은 민중의 지지를 받지 못했다. 뭐 이러한 한계점이 있다는 것까지 말씀드리고요. 조금 선생님이 되게 빨리 이제 설명을 드렸는데 요 가보개혁은 사실 동학농민운동보단 훨씬 더 심플합니다. 아까 동학농민운동 때 이미 요 가보개혁의 전후 관계에 대해서 설명을 많이 해서 요번 시간은 요 정도로 하고 수업 시간에 좀 더 보완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